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중국의 폭락 이 흐름은 끊긴 끊었는데, 그리고 뉴욕 증시는 보합 마감이 됐는데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끊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시장 뭐 어저께 이제 일부 얘기가 나온 거는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규제 자체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끝나지 않아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민간 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중국 당국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까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이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일단 기존의 이제 폭락 장세는 조금 멈출 걸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뭐 아직 뭐 상승으로 바로 전환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뭐 일단 기존의 뭐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걸 이제 재천명을 했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뭐 FOMC에서 얘기 나왔었던 내용은 뭐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특이했었던 건 이제 스탠딩 레포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패드가 그 국채나 기관채 관련돼서 이제 뭐 자금을 이제 푸는 그런 효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뭐 올랐었던 것 자체에 대한 이제 그 차익 매물이 뭐 나왔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관련된 그 이제 소비재 관련주들이 이제 큰 낙폭이 좀 컸다라는 게 다우가 이제 하락한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실적들이 상당히 지금 좋게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전일자에 뭐 구글이나 MS, 애플이 이제 좋은 실적을 발휘를 얘기를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맥도날드나 보잉, 화이자 같은 이제 그런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이제 지수가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이제 발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다 호실적인데 예상보다 많이 잘 나온 기업은 일단 시간 외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후에 좀 부진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 이제 분석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은 좀 시간 외에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미 증시 상황 체크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의 수급 상황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 주실까요? 네, 뭐 전일자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좀 변동폭이 컸었죠. 뭐 일단 많이 빠져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 기관이 순매수, 그다음에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일단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통신, 유통, 보험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 삼성물산, H&M, 신한지주, 카카오, 뭐 LG전자 이렇게 그러면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랩지노닉스, 도이치모터스, HLB제약, 그다음에 대하 TI 이런 종목이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뭐 이번 주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이 23조 9조 9천억까지 이제 줄어들어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3조 8천억까지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뭐 5월에 25조, 그다음에 6월에 27조, 그다음에 지금 7월까지도 26조 8천억 정도 됐었는데 그거에 비해 좀 많이 줄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시장에서 좀 특이했었던 거를 본다라고 하겠는 게 웨더독 현상이 좀 심한 하루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강도가 상당히 세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순매수가 감소하고 현물 매도가 확대되면서 이제 지수가 좀 빠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 제3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로 시장을 올리고 거기에 주식을 파는 어떻게 그런 모양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 시장의 불안함, 그게 국내 시장과도 같이 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환율도 뭐
장중에 1,157원까지 올랐다가 일단 1,154원에 좀 마감을 했고요. 뭐 NDF에서 그나마 1,15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뭐 그 종목 자체를 본다라고는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주요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매일매일 그 상승하는 섹터가 좀 변동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뭐 그동안 좀 쉬었었던 뭐 금융이나 통신주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좀 강했었던 2차 전지나 메타버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버스 중에서 좀 최근에 상장했었던 넥스트가 이제 상상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이제 4,300억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뭐 일단 현재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주도주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는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 시총이 이제 8,200억까지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6,500억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마 넥스트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이 5,500억 수준이기 때문에요. 아마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향후에 이 메타버스가 이제 산업의 이제 주요 트렌드로 되는 건 이제 확실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핵심 기술 관련돼서 상장에서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점은 단순하게 내가 하겠다라는 뭐 그런 회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시장 내에 접근해 있는 그런 기업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체크해 주셨고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편안하게 그래도 문을 열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 속보가 떠서 잠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잠정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보다는 이후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발표된 것은 매출액 63조 원대, 63조 6,700억 원대 발표가 됐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0%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조 5,600억 원으로 5,700억 원으로 발표가 된대요. 작년보다 54.3% 증가된 수치고요. 컨센서스보다 웃돈 수치,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 가전 부분이나 IM, 그 스마트폰 부분 그리고 또 반도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차지해 갔고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키포인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포인트도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주신다면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각 부분이 나오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메모리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커진 그 시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오앵커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이제 CS증권의 그 리포트가 아마 조금 이제 장 막판에 좀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일단 CS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시아 반도체 기업 중 이제 탑픽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꼽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가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는 아마 오늘 같은 경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CS 리포트도 한 영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MD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ASML이나 이제 마이크론도 비교적 좋은 그런 주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스템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이 저점 수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 아마 매수를 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의 투자가 이제 향후에 확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장비나 부품 관련 기업 업체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관심주는 한미 반도체나 ISC 같은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 실적 내용 세분화된 내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실적
지금 표면적인 내용은 다 알던 내용일 것이고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평가는요. 예, 뭐 어차피 잠정 실적 때 실적을 발표했고 확정 실적은 항상 잠정 실적보다 미세한 조정이 좀 더 있어가지고요. 좀 더 잘 나오는 뭐 그런 경향이 있고 확정 실적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세부 사업부별 실적을 점검하는 기회로 보고 그리고 10시부터 있는 컨퍼런스 콜에 맞춰서 이제 3분기 이후에 전망 그런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뭐 내부 전체적인 내용이 크게 바뀌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문별로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가 한 6.9조, 시장이 이제 7조 이상을 받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부진하고 반면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3조 정도 되니까 시장이 받던 1조 1천억보다는 좀 더 좋긴 합니다. 다만 이제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좋은 거는 그만큼 이제 충당금 환입이 좀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큰 방향은 뭐 사업부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부 내용 반도체가 좀 아쉽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반도체는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니고 호황 정도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삼성전자의 전략이나 뭐 곧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요? 예, 반도체는 사실은 뭐 2분기, 3분기까지는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다만 이제 특히 D램이 중요한데 D램의 제일 중요한 또 수요처가 서버 쪽인데 서버 쪽 D램 가격이 3분기까지는 좀 상승을 하겠지만 4분기부터는 좀 생각보다 재고가 많은 상황이라서 고객사들이 그래서 우리 칩메이커들의 재고는 많지는 않지만 고객사들의 재고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D램 가격은 가격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특히 서버 쪽으로 DDR5가 본격적으로 장착이 되는 그런 신규 CPU들이 내년 1분기 후반부터 많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좀 부진하지만 하반기에 다시 업황이 반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기적인 시각은 여전히 양호하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늘 반도체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주가의 괴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또 이런 쪽 잘 보시는 우리 센터장님을 연결을 해서 좀 전략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하신지 궁금하고 크레디트 스위스는 반도체 추천이라 그러면서 목표가 대폭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정 증권사의 뭐 그런 목표 주가까지 제가 언급하기 좀 한계가 있고, 근데 그쪽은 보통 이제 아시아 테크 중에서 좀 괜찮은 기업들을 피킹하는 거고, 그게 뭐 단기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기적인 측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도 중기적인,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또 실적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실적의 레벨 자체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올해 호실적 그리고 내년도 업황도 또 6개월 정도는 좀 부진하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북밸류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삼성은 올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어쨌든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 자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주주환원 정책 조기 환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정도의 이익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도 그렇고 그리고 북밸류 올라가는 걸 감안해 본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현재 주가에서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D램 가격이 오르고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가 안 가고 D램 가격이 오히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을 때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본다면 오히려 2022년에 D램 가격이 하락할 때 오히려 주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새로운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말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